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하기로 한 작품, 이제 소공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소공자는 이제 일본에서 거쳐오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직역한 게 소공자고, 원래 원 제목은 그 세드릭 이야기입니다. 세드릭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남자 아이 이름이 세드릭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출세작입니다. 전에 이제 비밀의 화원을 쓴 그 작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비밀의 화원이 이제 가장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빅히트를 쳤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계속 팔리는 그 작품이라면, 이제 요 세드릭 이야기는 그녀의 이제 출세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이 작품이 너무 이제 빅히트를 쳐가지고 워싱턴에 방이 22개가 있는 저택을 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뒤에 훗날에는 뭐 영화나 뮤지컬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도 미국에서 다 방영을 했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만화화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그 이름이 세드릭이 아니라 이제 세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드릭 이야기를 이제 만화에서 작품 만들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 내용이 아직 이제 가물가물하실 테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경은 이제 뭐 1800년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그 영국에 이제 도린코트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할아버지인데, 어쨌든 이 도린코트 할아버지의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방탕하고 엇나가는 삶을 사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도린코트 백작이 첫째와 둘째는 정말 가문의 수치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미워했고요. 막내 셋째 아들이 이제 에롤인데,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사교성도 좋고 되게 성격도 밝고 제일 나았어요. 근데 어쨌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문의 어떤 재산과 재력을 물려받은 거랑 전혀 상관없는 서열이었기 때문에 백작은 또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 실망을 해서 너는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롤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백작의 막내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군인 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겁니다. 에롤 대위가 됐는데, 이 에롤 대위가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어떤 소시민이 사는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어떤 작은 저택의 난간에서 기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를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금발의 미인이었습니다. 아주 곱고. 그래서 그 여인한테 다가가서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고아원 출신의 힘들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그 나이든 어떤 그 노파 같은 아주 심술 고약한 할머니 같은 여자를 상대해 주면서 대화 상대를 해주면서 조금씩 돈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롤데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울고 있는 여인을 위로를 해줬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고 에롤데이도 심성이 곱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서로가 그 순간 이제 그 마음을 알아보고, 또 에롤데이도 잘생겼고 또 이 여자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성품도 온화하면서 고급스럽게 아름답다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이 도린코트 백작은 이제 완전히 열받습니다. 막내 너마저도 하면서 미국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냐. 이 도린코트 백작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천박한 나라에 뭐 아주 그냥 자본주의로 그냥 물들고 그냥 막 돌아가는 개념 없는 나라, 귀족도 없는 이상한 나라 해가지고 아주 천박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박한 여자랑 결혼해버린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실망해서 너는 이제 우리 가문에서 배제됐어, 하나도 돕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내 아들을 사실상 버립니다. 근데 이 에롤은 에롤대로 가문의 버림을 당할 것도 각오를 하면서 또 이제 군인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돌아다니면서 또 군인 군복을 했기 때문에 여자랑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도 그만두고 온갖 잡일과 힘든 일을 하면서 기어이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해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모든 백작 아들의 특권도 잃어버리고 뭐 힘겨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후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여인대로
비록 가난했긴 했지만 남자가 너무 착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세드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드릭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도 행복할 줄 아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기질을 받아들인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외모까지도 금발에다가 뽀얀 피부에 늘씬한 다리를 지닌 그리고 입고 다닌 옷도 세드릭이 이제 7살 때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때 검은색 계열의 레이스가 달린 옷에 이제 하얀 스타킹 혹은 빨간색 같은 걸 입고 다니는 아주 인형같이 하고 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 심지어 그 아버지, 세드릭의 아버지 에롤 대위죠. 근데 아버지가 병으로서 일찍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너무 마음씨가 착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 사랑 오늘은 표정이 우울한 것 같아. 내 사랑 내가 신문을 읽어줄까? 내 사랑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막 끊임없이 위로해주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는 행동을 계속 합니다. 왜 엄마를 내 사랑이라 부르냐면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 아내에 대해서 항상 내 사랑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세드릭의 엄마, 이제 에롤 부인이죠. 이제 성을 따라가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세드릭의 엄마는 이 세드릭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느끼면서 또 아들에게 이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두 모녀가 지내고 있었는데 도린코트 백작 가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첫째 아들이 낙마사고로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세드릭 아빠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누가 나면 세드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도린코트 백작, 이제 세드릭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실컷 좋건 이제 이 세드릭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후계자가 세드릭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짜증내 하면서 미국의 천박한 애를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속 변호사를 보냅니다. 허드슨 경이라 해서 전속 변호사. 이 변호사도 영국에서 귀족들만 상대하는 아주 이제 그 고급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찾아가면서 이 변호사도 가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천박한 미국인의 가문에 뭐 미국 여자라면 뭐 또 굉장히 천박할 테고 또 뭐 거기에 나온 애면 또 오죽하겠어라고 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갑니다. 가서 그 집에 이제 힘들게 뭐 찾는데 또 완전 또 뭐 미국의 어떤 그 가난한 동네, 그 찾기도 있는 뭐 달동네 뭐 그런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서 그 조그만 집에 또 이제 집을 보고 또 실망을 합니다. 그 백작 집에 그 거대한 그 영지와 그 막 거기 있다가 이제 미국 소시민의 어떤 그 가난한 동네 집을 딱 보니까 이제 또 이 변호사가 완전 또 실망을 하면서 보나마나 완전 천박한 여자겠구나. 가난했지는 천박한 여자가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전혀 엄마 같지도 않고 완전 처녀 같은 모습의 금발에 그리고 여전히 남편을 이제 기린을 탄 장례식 복장의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있는 아름다운 금발의 여인이 딱 있는 겁니다. 피부도 뽀얗고 아주 아름다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타서 외모를 딱 보고 일단 변호사가 처음에 좀 깜짝 놀라서 외모만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셋째 도련님 곧 세드릭의 아빠가 넘어간 거겠잖아요. 외모만 그런 거겠지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사력 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래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너무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변호사가 충격을 받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미국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나쁘지 않아. 하지만 아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또 세드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외모를 딱 봤더니 일단 또 외모에서 야 이렇게 인형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미소년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7살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굉장한데 라고 해서 이제 말을 붙여봅니다. 또 대화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애가 너무 사리 분별을 받고 빠릿빠릿하게 답도 너무 잘합니다.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정말 재밌어서 세드릭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돈을 주셨어. 그러면서 세드릭 너를 만나면 네가 원하는 거에 돈을 쓸 수 있게 많은 돈을 줬으니까 그럼 세드릭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뭘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세드릭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웃집에 참 착한 아저씨가 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집은 아이가 12명이고 그 엄마, 아이 주머니는 너무 고생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집이 월세가 밀렸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으니까 거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니까 이 변호사가 또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는 애가 이렇게 사력 있고 이제 배려심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 도린코트 백작조차도 절대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또 깜짝 놀랍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 없는 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릴 적부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항상 도우려고 했던 그런 아이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어려움을 항상 돌아보는 아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또 물어봅니다. 자,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이번 또 뭘 해줄까라고 하니까 딕이라는 구두 닦기 소년이 있는데 사장이 너무 못됐어서 다 뺏어가요 하면서 이 딕이라는 아이가 따로 구두 닦기 집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변호사가 놀라면서 그것도 들어줍니다. 또 뭘 해줄까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세드릭이 평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놀 때 이 식료품 가게 아저씨, 홉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가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저씨는 맨날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드릭 입장에서 부유하게 보이는 거죠. 뭐 조그만 식료품 가게였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아저씨는 세드릭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 뭐 앉아라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나눠주는 그 아저씨가 있으면 그 아저씨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이 변호사가 또 돈을 줘서 고급 어떤 시계를 남겨주면서 세드릭이 이제 그때 말하는데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졸지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할아버지가 백작이신데 그 백작의 후계자로서 손자로서 이곳을 떠나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이 홉스 아저씨가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너가 떠나면 내가 슬퍼서 무슨 낙에 살겠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홉스 아저씨는 아주 평범한 식료품점 아저씨였고 똑똑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이제 좀 둔한 아저씨였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둔하고 그래서 막 인기도 많지 않은 그런 아저씨였어요. 근데 세드릭이 상대해 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아저씨는 특히 영국 귀족에 대해서는 상대해 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하층민들을 막 착취하고 막 괴롭히고 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미국같이 이렇게 귀족이 없고 대통령이 있고 이런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랬던 아저씨예요. 근데 백작의 이제 후계자로 간다라고 하니까 막 걱정까지 하면서 조심해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드릭의 엄마가 이제 가는 걸 이제 허락해준 이유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택에서 당신은 함께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 백작님의 영지에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거처를 마련할 거고, 세드릭만 백작님의 저택에서 같이 지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구 조건에서 데려가는 대신에. 왜 그렇게 된 거냐? 백작 입장에서 그 천박한 미국 여자의 교육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국식으로 손자를 완전히 바꿔놔야 될 거다. 탐탁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떼어놓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이 에롤 부인이죠. 이거 세드릭의 엄마, 그러니까 남편이 에롤이니까 성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쨌든 에롤 부인, 세드릭의 엄마는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슬퍼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세드릭의 엄마 그리고 하녀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또 가는데 가는 도중에도 역시 세드릭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은 걸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또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드디어 영국에 도착을 해서 도린코트 성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도린코트 성은 이 소설의 설정에서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고 이 백작은 성이 1개도 아니었고 3개인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입구에 갔는데 입구에서 저택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리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서 한참 또 말을 타고 또 달려서 들어가야 됐고 도중에 이제 세드릭의 엄마는 내려서 있기로 한 집. 그래도 백작의 어떤 며느리라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
소수하나마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을 어쨌든 백작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됐고, 세드릭만 이제 백작이 갑니다. 조건은 근데 어쨌든 세드릭한테도 그거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가 언제든 엄마를 보고 싶으면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가서 만날 수 있어. 그런 조건 하에 어쨌든 세드릭도 안심을 하면서 이제 저택에 가게 됩니다. 저택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백작은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모닥불 앞에서 한쪽 발에 통풍이 있어서 잘 못 걸읍니다. 그리고 거대한 애완견, 자신의 전용 애완견 하운드 큰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 기껏해야 미국 소년에 뭐 얼마나 천박하겠어, 꼴도 보기 싫구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궁금한 느낌이 있어서 그 아이만 내 방으로 와 라고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하인한테 시켰습니다. 아이만 데리고 와 내 방에, 나머진 다 나가고. 근데 그렇게 또 시킨 이유도 그 세드릭과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랑 만나면서 실망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종들에게 보이면 그게 수치가 될까봐, 부끄러운 상황이 될까봐, 자기가 화를 너무 내게 될까봐 그걸 보이기 싫어서 아이만 내 방에 들어오게 해라고 이렇게 한 거면서 하인들 데리고 와서 방문 앞에 세드릭만 딱 들어보내고 이제 나머지도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백작이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있는데 이 애완견 하운드가 세드릭한테 쓱 가더니 아주 이제 고분고분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백작이 깜짝 놀라면서 내 애완견이 사람을 굉장히 가리고 아무한테나 저러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딱 쳐다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금발의 미소년이 서 있는 겁니다. 딱 자기 막내 아들을 꼭 닮은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 그래서 외모가 일단 딱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백작이 저 정도 외모면 외모만 가지고는 어디서 자랑해도 할만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작이 처음에 이 세드릭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나중에 후반부로서 이렇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세드릭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 이것에만 주목해서 세드릭을 좋아하다가 점점 나중에 가서는 세드릭이 갖고 있는 내면의 마음, 세드릭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어쨌든 세드릭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만 이제 계속 집착을 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모는 이제 합격입니다.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봅니다.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너한테 이제 변호사한테 해서 돈을 줬는데 너 돈 어떻게 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변호사가 굉장히 중간에서 잘 지혜롭게 중재를 했는데, 그 도린코트 백작이 변호사한테 돈을 준 이유는 이제 그 돈을 아이한테 쓰게 할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할아버지한테 굽신굽신한 힘으로 누르듯이 할아버지한테 굽신굽신한 상태로 만들어서 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오자마자 나한테 벌벌 떨면서 말을 잘 들을 거다라는 의도로 돈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린코트 백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원래 젊었던 시절부터도 내내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었고, 새 아들한테도 별로 신경도 안 썼고, 그러다가 나이가 든 채로 이렇게 아주 여전히 그냥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인 늙은이가 된 상태로 발이 불편해서 통풍 때문에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인생에 낙도 없고 이러면서 짜증만 내면서 지내고 있던 그런 백작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드릭이 뭐 이렇게 베풀고 이런 얘기 하니까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이 나이 먹도록 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이 아이를 보고 문득 야, 얘가 어쩌면 나보다 나은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어른스러운 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드릭이 자꾸 이제 내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사랑이 누구야라고 하니까 제 엄마입니다 하니까 여전히 티는 내진 않지만 네 엄마는 나중에 언제든 만날 수 있지, 하지만 이 저택에서 같이 지낼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유는 잘 말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어쨌든 엄마랑은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드릭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엄마 사진이 있으라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작이 천박한 미국 여인의 모습 상상해봤자 뻔하다, 얘는 내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겠지 하면서 사진을 또 봤더니 또 완전 깜놀을 합니다. 얘 엄마랑 닮은 거기도 하잖아, 너무 아름다운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외모만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내 아들이 넘어간 거겠지. 그 여자는 천박한 돈의 노예일 거고, 그래서 내 아들을 낚아채걸 거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벽을 쌓고 세드릭 엄마를 바로 저택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세드릭이 워낙 활달한 아이였기 때문에 뭐 배를 타고 오면서 뭐 벌어졌던 일, 뭐 그 전에 뭐 미국에서 있던 일, 뭐 이러저런 일을 막 끊임없이 제잘제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 특유의 어떤 황당한 어떤 막 묘사, 뭐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데 뭐 그 아저씨는 뭐 인디언들한테 뭐 20번에 잡혀서 머리까지 20번이나 벗겨졌대요.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막 듣고 막 하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드릭을 이제 데리고 달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세드릭의 또 진면목이 나오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백작 영지에 소작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 그 교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교구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가 이제 이 백작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도 이 백작이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갈 때마다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무 돕지도 않고 또 교회에 나타나봤자 자기 멋대로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러면 경제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도 어떻게 이 백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쩔매면서 힘들게 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소작인 중에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지금까지 소작용도 너무 잘 냈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병을 앓게 되고 아이들도 아프게 되면서 내내 일에도 전념할 수 없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작용을 밀린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상황을 막 얘기해줘요. 이게 그때 때마침 이 백작 옆에 세드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이 앞으로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세드릭을 소개하면서, 이 목사 앞에 소개를 하면서, 내 후계자가 될 아이일세, 세드릭,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세드릭이, 할아버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던져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돕게 해주셨잖아요. 평소처럼 하셔야죠. 할아버지는 원래 인정이 많으시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그 미국에 있는 제 가난한 친구들이 다 일이 잘 풀렸어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영지에서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못되게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무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앞으로는 어차피 여기는 다 이제 늦게 될 거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세드릭이, 글쎄, 어쨌든 그 사람을 잘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백작이, 자, 그럼 내가 말하는 걸 글을 써봐라 하니까, 할아버지 스펠링이 틀리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받아다고 봐라라고 하면서 자 소작료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준다. 단 기다려주고 난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빚을 갚을 것 하고 백작이 네 이름으로 서명을 해 라고 하면서 한 다음에 그 종이를 전달하게 합니다.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옆에 있는 다음 이제 후계자가 될 세드릭을 보면서 너무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서 백작이 변할 수 있고 얘가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이 영지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목사가 일단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그 소작인한테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보고 서명이 세드리가 딱 적혀 있으니까 얘가 누굽니까 하니까 이제 백작의 후계자가 될 아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영지에 소문이 막 돕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들어갈 때 지나가다 이제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금발이 엄청 미소년이다 뭐하고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 좋은 아이인 것 같다면서 이제 막 이제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은 또 백작대로 어쨌든 손자가 마음에 든 상태에서 손자의 평판이 또 올라가니까 그게 또 마음에 들어서 이제 더 관대하게 대해줘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또 주일 예배가 되게 됩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 다 모이게 되는데, 이제 세드릭의 엄마는 다른 집에 있으니까, 뭐 다른 집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택에서 이제 이 백작과 세드릭이 또 마차를 타고 또 교회로 옵니다. 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다 주목이 되면서 세드릭의 엄마를 보더니 저렇게까지 아름답고 고귀한 여자가 있단 말이야. 천연대 완전 너무 아름다운다면서 이제 뭐 이제 다 칭송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드릭의 모습을 또 놀라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백작이 이제 세드릭을 짚고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드릭이 꿋꿋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또 이제 다 지팡이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백작은 또 흐뭇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뜻하지 않게 아주 즐거운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세드릭뿐만 아니라 세드릭 엄마가 또 다른 집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되고 속으로 이제 또 이제 다들 역시 백작은 너무 고약해. 근데 저렇게 착한 모녀를 이제 찢어놨단 말이야 하면서 또 동정을 하면서 세드릭 엄마한테 찾아가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막 보고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드릭 엄마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느질 일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손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도 해주고 찾아가 주기도 하면서 위로도 주고 막 이런 일도 또 하면서 그 영지에서 성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여인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세드릭이 이제 말을 타는 걸 또 배우게 되고 이 말을 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꿋꿋하게 금방 잘 배우는 모습을 보고 백작은 너무 흐뭇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세드릭이 백작에게 할아버지도 말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통풍 때문에 불편한 발을 무릅쓰고라도 이 백작이 드디어 더 움직이려고 애쓰려고 힘쓰면서 말을 타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건강이 회복돼서 통풍까지도 낫게 되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로 이제 이 세드릭이 말을 타게 되니까 지나가다가 이 영지 안에 굉장히 불쌍한 이제 다리를 다친 소년이 지나가니까 자신이 말을 타다 내려서 그 아이를 태우고 말고삐를 지고 가서 그 집까지 바라다 준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주 고급 좋은 목발을 구해다 주겠소라고 하더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갔더니 정말 할아버지 또 웃으면서 이걸 도우면 또 세드릭의 명성이 올라갈 거니까 또 그 목발을 구해다 또 정말 줍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을에서는 너무 파격적이고 그동안 괴롭히기만 했던 백작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 세드릭의 엄마가 그 백작 영지 중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너무 가난하고 끔찍한 곳이 있으면 그걸 보게 되고 충격을 받아서 세드릭이 자꾸 엄마를 매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백작이 이제 이때 질투를 해요. 막 얘가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매일 보내줍니다. 매일 보내주는데 이 세드릭 엄마가 네가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영지 구석에 너무 끔찍한 곳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라고 하니까 이 세드릭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영지 구석에 엄청나게 가난한 동네가 있다는 거를 들었어요. 거기 집을 새로 다 지어주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원래 다 알고 있었는데 고심을 하다가 이제 그 관리자가 잘 관리소를 해서 거기를 놓쳤는가 보다 해서 약간 핑계를 댄 다음에 이제 집도 다 수리해주고 고쳐버려주는 또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세드릭이 이제 후계자라서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이제 확실히 아주 후계자감이라고 백작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열지도 않았던 무도회를 정말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모든 귀족들을 초청해서 열고 얘가 내 손자 세드릭이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딱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운 아이고 뭐 매너 있고 좋고 뭐 하고 이제 하고서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이제 허드슨 경의 어떤 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10대 여자였는데 남자들 둘러싸인 여자 있었는데 이 여자조차도 가서 세드릭을 보고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면서 뽀뽀까지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세드릭도 그 여자한테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라면서 또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또 막 웃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광경이 펼쳐지면서 행복한 무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되면서 무도회가 끝나고 났을 때 백작한테 전달이 됩니다. 백작의 첫째 아들이 사고쳐서 낳은 미국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큰 손잡벌 되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걔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백작이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그 아이는 내 아이일 리가 없어. 그리고 또 막 또 실망을 하면서 하지만 첫째 아들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걔가 그런 사고를 칠만은 하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어떻게든 세드릭을 내 후계자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뒤늦게 그 첫째 아들의 이제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든 밝혀서 증명해 보게 하면서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네라고 하고,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이 딱 다 도니까 미국에서 이제 세드릭과 같이 지냈던 이제 그 홉스 아저씨나 구두 닦기 딕이라든가 이게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신문을 다 보면서 세드릭이 부자 백작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 세드릭 너는 부자가 돼서 잘 살아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졸지에 다시 후계자가 아닌 게 된다라고 하니까 내심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래 세드릭 네가 만약에 백작의 후계자가 되지 못해서 다시 살기가 어려워진다면 나랑 식료품 가게를 하자, 나랑 차라리 구두 닦기를 하자면서 또 같이 먹고 살 길은 있다라고 하면서 다 받아줄 준비를 하면서 이 내면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 받아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얘는 걔도 고생 안 하고 백작의 아이로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딕이 그 첫째 아들의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었어요. 이 딕이라는 이 구두 손건 아이가 벤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벤이라는 형이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자기는 목장으로 떠나버렸어요. 이 여자가 너무 행실이 엉망진창이었고 난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벤이 그 딕의 형인 이 벤이 추격을 받고 목장으로 떠났는데, 그 형을 망친 그 여자가 신문에 나온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작의 손자를 내가 낳았다라고 한 그 여인이 바로 자기 형의 인생을 망친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딕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 편지 내용을 본 변호사가 마침내는 이제 그 백작의 재산을 뺏으러 오는 그 가짜 그 여인이 영국에 왔을 때 이 딕과 홉스 아저씨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왔을 때 이 딕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를 아시죠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순간 당황하면서 막 완전 천박한 여자였는데, 막 그 글도 못 읽는 여자였는데 당황하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니까 이제 딕이 당신은 내 형의 아내였잖아. 그리고 저 아이가 누군지도 알아 하면서 저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차라리 형한테 데리고 가서 형 밑에서 자라는 게 좋겠어. 당신같이 형편없는 여자 밑에 있기에는 저 아이가 인생을 망칠 거야 라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인은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가장 이 소설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세드릭이 백작의 후계자가 되지 못할 법한 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세드릭이 미국에서 소시민으로서 가난한 중에 살면서 온정을 베푼 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드릭이 8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그 미국인 친구들과 영국의 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즐겁게 파티를 하게 되고, 거기서 그 홉스 아저씨, 그 영국 귀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홉스 아저씨들의 그 편견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백작과 영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에서 편견이 사라지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소설은 마치게 됩니다. 뭐 비교적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바쁘신 중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이 이야기를 통해 거의 다 에피소드가 들어간 거니까 다시금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이 세드릭이라는 이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내면,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울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주제, 인간의 고상함은 마음의 아름다운 내면에 있다라는 이 주제의식을 잘 기억해 가시면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따로 읽으셔도 충분히 재미있으실 그런 책이다. 참고로 근데 이런 책이 좀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애들 거는 다 생각돼서 얇게 막 하면서 그림을 섞어서 나오고, 이거 이제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또 동화로 이게 좀 취급돼서 또 원본 번역본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고 한데 좀 신기하게 좀 저는 지금 이 책을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내용이 전개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여준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보면 오늘날의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를 실감할 수가 있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발달했지만 그런 점도 좀 참고로 같이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언제나 들어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